알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때 좋은 책 한번 소개받는 것도 정말 좋은 또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도 안지원 작가 자리에서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의 책갈피 오늘 어떤 책 함께 할까요? 자, 이번에는 트렌드 코리아 2018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18. 2018년도에 한국에서 유행할 것.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한 건가요? 맞습니다. 대충 제목만 들어도 짐작이 가는데 어떤 책인지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주시죠. 자, 이 책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시죠? 네. 그 책의 저자인 김만도 교수의 원래 직업이 서울대학교 소비자 트렌드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8명의 트렌드 전문가와 같이 매년 다음해의 트렌드를 예측하는데 이번 게 2018년이라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요. 일단 좀 용어 정의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트렌드, 유행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쓰입니다만. 자,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트렌드는 유행이다 이렇게 동의어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또 메가 트렌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어떤 의미인지 좀 간략하게 우리가 좀 정리하고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트렌드를 그냥 유행이나 추세 정도로 번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풀었으면 일정 범위의 소비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향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 단순히 한 영역의 트렌드에 지치 않고 한 공동체 전체의 사회, 경제, 문화적, 거시적 변모를 수반할 때 우리는 그걸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거죠. 예. 메가 트렌드의 3대 동인으로는 경제, 기술, 인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사회 전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큰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메가 트렌드의 세 가지 동의를 경제, 기술, 인구라고 이제 정의 내렸습니다만, 다들 익숙한 단어입니다만 또 이게 예. 또 어떻게 또 작용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단 경제는 어떤 식으로 움직인다는 겁니까? 첫 번째로 경제적인 면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저성장 기조는 세계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나 상대적인 박탈감과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전제가 무너졌다는 점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는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현실의 즉각적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소비로 관심을 유도하게 된다고 하죠. 네, 그래요. 그럼 두 번째로 이 기술적인 통일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4차 산업혁명 그게 다가오는데요. 네. 소통 방식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통신 기술과 관련 서비스가 압도적인 영향을 발휘하게 됩니다. 소비가 단지 생존에 필요한 것을 충족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과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욕망은 사실상 타자와의 관계에서 발현되기 때문이죠. 네. 이제 SNS의 등장이 가장 중요한 메가 트렌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인구는 어떻습니까? 저출산 고령화지 않습니까? 거기다 1인 가구의 증가까지 가서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는 다른 요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변화가 느리고 그 영향도 간접적이지만 가장 확실하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고령화와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 변화가 이제 막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걸 추이를 잘 봐야 된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요인들을 바탕으로 메가 트렌드, 예. 한국 사회의 커다란 흐름을 자리 잡은 것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걸 메가 트렌드를 영어 철자로 해가지고 9개를 다 얘기를 했어요. 네. 모니터리 밸류, 과시에서 가치로, 개인화와 정보 환경의 변화로 가치 소비가 확대되고, E는 experience, 소유에서 경험으로, G는 get now and there here, 지금 이 순간 여기 가까이 이렇게 되는 거고, active consumer, 능동적으로 변하는 소비자들, 트러스트, 신뢰를 찾아서, 리스폰서블 컨슈머, 개념 있는 소비의 약진, 그리고 evolution of sharing economy, 공유 경제로의 진화, 그 다음에 no stereotype, 개성 앞에 금기는 없다, 무너지는 경계와 고정관념, 그 다음에 discord between competition and relaxation, 치열한 경쟁과 안락과 휴식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그 단어를 다 잘라가지고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 메가 트렌드의 이제 그 앞 글자를 예. 다 예. 따서 이제 하나의 또 문장으로 이제 완성시킨 거로군요. 이게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만들려고. 고민 많이 했군요. 하지만 또 다 나름대로 이제 예. 이유가 있는 건데요. 예. 좀 간단하게 줄여서 좀 설명을 한다면요. 자, 요거를 세 가지로 지르면 웩도도, 워라벨, 소확행으로 이게 메가 트렌드라고 얘기합니다. 어렵네요, 많이. 말이 어렵죠. 웹도도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런 어. 그 표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또 여기서 어떻게 또 적용되는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웩더독은 꼬리가 몸통을 흔들다라는 수거적 표현인데요. 말 그대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거세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언더독이란 말이 있어요. 네. 스포츠 경기에서 승률이 낮은 선수를 뜻하는 말로 사회적 패배자 혹은 약자를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네. 그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할 정도로 언더독의 약진이 거세지고 있어요. 사은품이 본 상품보다 잘 나가고요. SNS가 대중매체보다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1인 방송이 주류 매체보다 유명한 사람이 있고 카드 뉴스가 TV 뉴스보다 노점의 푸드트럭이 백화점 푸드코드보다 더 인기가 있어요. 인디 레이블들이 대형 기획사보다 이런 것처럼 인터넷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이 대형 스타보다 더 인기를 끄는 현상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 일련의 정책이 그동안 소외됐던 시급노동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하청, 협력업체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 트렌드 키워드인 웩더독이 이런 말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요즘 언론도 우리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기성 언론, 또 메이저 언론들이 팟캐스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마이너 언론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에 비해서 파괴력이,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또 많이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좀 비슷한 개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웩더독. 그럼 워라벨은 어떻게 또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워라벨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보죠. 어려운 신조를 만들어냈네. 예, 이게 이제 일과 삶의 균형,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 압축한 것이로군요. 옛날에는 다 목숨 걸고 일했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한테는 칼퇴는 기본. 한마디로 저녁에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렇죠. 예, 휴가도 딱 칼같이 가고 예. 취직은 퇴직 준비와 동의어이며 직장 생활은 소중한 취미 생활로 이어가기 위한 방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김난도 교수가 이 새로운 직딩이 가장 강력한 인플루언서로 자리매김할 것을 전망했습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의 집단 문화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이들은 조직 문화를 넘어 사회 전반적인 변혁을 예고합니다. 이러한 워라벨 세대의 특징은 기존 관계의 판을 새로 짜는 대안관계 키워드에 정점을 짓습니다. 또한 과잉 공급이 일상화되면서 만성적인 선택 장애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을 사로잡긴 매력 자본이 필요하다고 해요. 네. 더 나아가 심리적 안정을 주는 플라시보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첨단 기술의 발전은 사람의 접촉을 사라지게 만드는 언택트 기술로 이어지고 만물 서비스 시대에 제품은 서비스의 종촉이 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세 번째죠. 소확행. 예, 소확행. 영어로 압축어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어떤 뜻입니까? 이게 이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 이게 무라카미 하루키가 자신의 소설에서 쓴 단어를 현대의 소비 트렌드로 적용한 겁니다. 네. 우리가 일명 시발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건데,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이런 사치를 말하는 거예요. 즉 비싸고 좋은 명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네네. 자신의 소소한 과소비, 다른 말로는 욜로를 뜻하는 건데 이게 가성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가심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격에 마음을 더한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이 가심비는 다른 말로는 플라시보 효과. 요즘 책들을 보면은 자존감을 많이 세우는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는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다 뭐냐면은 내가 못하는 거예요. 뭘 사고 싶어도. 그러니까 마음이라도 달래달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비싼 것보다도 나에게 만족스러운 것.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로군요. 예. 좀 어떤 분들이 이 책을 보면 좋을까요? 자, 이 책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내년부터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3만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일어났던 일들이 아마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앞에서 말한 웩더독, 워라벨, 소확행 등 소비자 트렌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고 한번 미래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정환 작가와 함께했고요.